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가 발표되었던 게 바로 작년이었죠. 예, 작년 애저가 발표되었던 그 현장이 바로 프로페셔널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PDC였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PDC 10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지난달 말에 이 프로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키노트에는 밥 머글리아하고 그다음에 스티브 발머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자,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올해 나왔던 이야기들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클라우드 이야기, 클라우드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윈도우즈 폰 7에 관한 이야기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키노트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크게 부각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HTML5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런 핸드폰들이 있죠. 이 핸드폰 자체로는 굉장히 파워가 약합니다. 파워를 좋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또 배터리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은 이런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성능 좋은 걸 쓰기 위해서는 이만한 핸드폰이 아니라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팩을 허리나 등에 메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렇게 쓸 때 모바일 디바이스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여기다 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기능을 가져다 쓰는 게 지금에 대한 어떤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가 뭔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제시가 된 게 바로 이번 PDC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DC 현장에 보면 일본 분인 것 같은데 짐 나카시마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이 세션에 보면은 그런 경향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니군요. 짐 나카시마는 다른 걸 발표했고요. 세션의 내용을 보면 클라우드 플러스 윈도우즈 7에 관한 세션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짐 나카시마는 뭘 발표했냐면 클라우드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애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애저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만들고 배포하고 활용하는지 이런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 클라우드 이야기와 함께 이 모바일 이야기가 함께 대두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쪽을 어떻게 다루는지 해당되는 그런 세션들, 그다음에 윈도우즈 폰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세션들,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컨버전스에 관한 그런 세션들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그러면 HTML5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키노트 영상에서 보면은 키노트에서 보면 그 밥 머글리아가 우리는 HTML5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한 얘기가 다르게 와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HTML5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실버라이트는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클라우드가 있으면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폰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 중에서도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웹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폰은 여전히 실버라이트나 이런 앱 형태의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도 역시 애플리케이션 형태가 여전히 계속 사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웹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접근성 면이나 사용성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플리케이션 형태는 사용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웹 영역에서 사용자의 접근성과 그리고 사용 방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HTML5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HTML5는 굳이 이 웹뿐만 아니라 이런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의 콘텐츠로서의 영역으로서 계속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HTML5의 중요성에 인식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다른 영역에 끝까지 다 이걸로 다 덮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이런 부분들이 키노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점이었습니다.
다음에 애저 플랫폼에 대해서 실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를 유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클라우드 플랫폼이 유료로 열리는 순간이 있고요. 근데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금되는 건 2월 달부터 바로 유료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만 될 거 아니냐?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까.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 할지라도 클라우드는 굉장히 지향하는 바가 표준적이고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클라우드는 굉장히 그 대응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뭐가 있냐면, 그 웹서버 중에 또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치라고 있죠. 아파치 웹서버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파치 웹서버에서 우리가 자바를 쓰기 위해서는 톰캣을 씁니다. 바로 이 톰캣을 클라우드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아파치와 톰캣을 이용을 해서 자바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이번에 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그 PDC를 정리해 보자면, 클라우드를 통한 다양한 플랫폼의 흡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모바일 플랫폼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흡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클라우드 안에서는 또 다양한 외부 자바라든지 PHP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흡수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실버라이트나 이런 요소들은 계속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HTML5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표준적인 방법으로 다른 플랫폼과 소통하는 방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 관한 9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은 좀 더 두고 보시면 아마 베타 버전 나올 때쯤이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 W3C에서 한 테스트 결과 HTML5가 가장 완성도가 높은 HTML5를 지원한다라고 나와서 또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도 굉장히 높은 스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PDC하고 관련되어 있는 세션들은 이달 17일 날 코드 파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